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물리고요. 자, 물리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요. 한 2시간 연강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리 오늘 끝장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주제 1이 지금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인데요. 주제 4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자,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입니다. 전화. 잘 보이죠? 맞죠? 예, 제가 지금 학원에서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물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 보자고요. 자, 지금 제목이 안 보이시나요?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제목이 전화입니다. 전화. 전화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뜻이 뭐냐면 일단 정기적인 현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긴다 아니면 뭐 밀어낸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 학습지와 웬만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알아두려고. 그 다음에 단위가 뭐냐면 전하의 단위는 콜롱이라고 합니다. 콜롱이 전하의 단위야. 알았죠? 그래서 전자 한 개가 띈 전개의 양은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롱인데 요걸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아니겠죠?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거. 됐죠?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 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인데요. 제목을 써야 돼 지금. 원래 요렇게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근데 이게 수업을 하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노트북 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안 올라가네. 잠깐만요. 오마이갓.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지금 잘 보이는 걸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잘 보일 거야. 자, 대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그러면 물체가 전기를 왜 띠냐면 전자가 물질 사이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전된 물체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대전체예요. 혹시 잘 안 보이더라도 감수하세요. 최첨단 수업입니다. 자, 대전된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성물체다. 전기적인 중성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찰전기인데요. 마찰전기요? 자, 마찰전기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는 마찰전기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찰전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자 핵이 이동하진 않아. 플러스가 이동한다고 대학교에선 배우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냥 플러스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머리 아파. 맞죠?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왜냐하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얻었으니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르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까요? 전자를 잃었으면 마이너스 성질을 없애갔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이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 그림을 반전시켜서 색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냥 봅시다. 우리 그냥 그림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해봐.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 자, 여기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어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에 털가죽을 문질러. 그러면 자, 여러분들 대전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털가죽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를 얻은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죠. 네, 요 정도는 쉽죠?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전열인데요. 하나도 안 보이겠네. 자,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죠? 지금 저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학습지 그림과 똑같은 거 들고 나왔으니까요. 자, 학습지 한번 볼까요? 자, 학습지 보시면 털가죽, 그 다음에 상아, 수정, 유리, 명주, 나무, 솜, 고무, 유황, 에보나이트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냐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놈들이야. 플러스 전기.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놈들이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랑 뭐 에보나이트를 문지를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다?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걸 나타낸 표가 대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이는지 지금 항상 의심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 그림 갖고 수업할 일이 많은데 어쩌지? 자, 넘어가서요.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전하는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 보다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약간 더 많이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뭐 그냥 일단 보시면 전하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하량은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돼. 항상 처음에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 됐죠? 그러면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어. 그러면 마찰을 시키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3개 있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 이렇다 칩시다. 그냥 그렇다 쳐요. 그러면 여기 에보나이트고 얘가 털가죽이라 쳐요.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7 마이너스면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의 총량은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거. 요게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됐죠?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의 총량은 보존된 상태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림이 안 보이시겠네요. 자, 그림을 그러면 직접 그리죠? 그리면 되잖아. 자, 그릴게요.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요, 있잖아요. 숫자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플러스가 8개면 마이너스가 8개 있어야 그래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인 물체인데요. 자, 근데 있잖아. 이 마이너스는 어떤 애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분방한 애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얘 이름은 자유전자예요. 얘 이름이 자유전자인 이유는 뭐라고요? 얘가 되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녀서.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있는 물체를 우리는 나중에 도체라고 할 거예요. 됐죠? 자유전자가 있는 물체. 그래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주변으로 대전체가 온다고 칠게요. 대전체. 그럼 여러분들 대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방금 배웠죠? 대전체가 뭐예요? 대전된 물체. 대전이 무슨 뜻이에요? 정기적 성질을 띠는 거. 맞죠? 그러면 물체가 정기적 성질을 띄었어. 그러면 정기적 성질을 띈 물체가 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온다고 칠게요. 아, 플러스가 온다고 치자.
그림과는 좀 반대입니다. 플러스가 언더 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요거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거예요. 옛날에 남녀공학이 있었어. 여기 남녀공학이야. 플러스가 남자고요. 마이너스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생긴 아이돌 오빠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여학생들이 몰려가겠죠. 맞죠? 근데 남학생은 누가 왔나? 하면서 가만히 있죠. 근데 자기 여친이 여기로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죽도록 밉죠.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멀리 하려는 반발력 내지 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잘생긴 오빠와 그 다음에 여학생 사이의 관계니까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생기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오면 자유전자가 요쪽으로 아예 몰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자 지금 제가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 볼게요. 이번에는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나왔던 IOI 그룹이 출격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남학생들이 몰려가겠죠. 맞죠? 근데 남학생들은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남학생 움직이지 않아요.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누가 있어요? 자, 플러스는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죠? 플러스 움직이지 않는다 했어. 그러면 이 걸그룹이 오는 게 싫어 안 싫어? 여학생 입장에서 봅시다. 여학생 입장에서는 싫지. 그러니까 여기로 따닥 몰려가는 거야. 됐죠?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하냐면 마찰 전기가 아니죠. 비비지 않았어. 근데 가까이 되는 것만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 하냐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전기인데 얘가 유도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대전체의 접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물체야. 전기적인 성질을 만들어 놓은 물체가 접근하고 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 요거를 정전기 유도라 하죠. 그러면 이번엔 얘를 치워봅시다. 얘를 치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온다.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와요. 아시겠죠?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되셨죠? 네. 그렇다면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뭐라고? 정전기 유도 현상. 근데 요 중에서 자유전자가 있는 물체인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본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부도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데 부도체의 뜻부터 일단 알아야죠. 부도체는 뭐냐면 자유전자가 없어. 자유전자가 없고 그러니까 플러스한테 마이너스가 속박당한 요런 형태예요. 플러스한테 마이너스가 요렇게 속박당한 형태인데요. 얘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 맘대로 이동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도체를 들 수 있는 예를 생각해봤는데 잘 없어. 생각해보니까 잘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남자한테 속박당한 여자? 결혼한 여자랄까요? 유부녀? 뭐 유부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남자 플러스 여자 마이너스 세계 공통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비유가 아니고요.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전체가 접근한다고 칠까요? 자, 유부녀들 주위로 오빠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잘생긴 오빠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아, 유부녀들이라서 이쪽으로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막 우르르 몰려갈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짝 궤도를 틀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궤도를 틀어.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해. 됐죠? 근데 완전히 움직이지는 못하죠. 왜요? 속박당한 부도체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데 쪽으로 가려고 하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거를 역시나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전체의 접근에 의해서 어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러면 여기만 딱 살펴볼까요? 여기만 살펴보면 여러분들 풀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도요, 이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중성입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죠. 맞죠? 그래서 얘를 부도체의 다른 이름은 절연체예요. 근데 절연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유전체예요. 다시요. 부도체의 다른 이름은 절연체, 절연체의 다른 이름은 유전체. 그래서 이 유전체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극이 나누어진다고 해서 유전분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됐죠? 유전분극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현상을 유전분극이라 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게 제거됐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시 원래대로 극을 찾아오겠죠. 네, 요까지.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도체와 부도체가 정전기 유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인데요. 도체와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체나 부도체나 마이너스가 끌려가는 건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달라요. 뭐 할 때 다르냐면 접촉시켰을 때. 도체와 부도체는요, 플러스 극이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가 땡겨가고 전자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까이 오면 전자가 뒤로 가요. 근데 있잖아요. 도체와 부도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왜? 자유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요렇게 있었어. 요렇게 있었는데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극이 미안해요. 플러스 극이 가까이 온다고 칩시다. 온다고 쳐. 그러면 플러스 극이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는 더 붙고 싶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가요? 그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맞죠? 이렇게 이동하는데 근데 있잖아. 오빠가 자 학교 무대에 섰어요. 오빠가 학교 무대에 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빠가 학교 무대에 서면 그렇지. 요 전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너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전자를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 4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져요.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가 돼요. 여기 3개 그렸잖아요. 더 많이 그려줄게. 그럼 플러스 돼요. 충분히 전자가 건너갈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얘를 접촉시키게 되면, 즉 도체와 그리고 대전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얘네들끼리 플러스 성질을 띄어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도체는요 가까이 가져갈 때는 인력인데요. 접촉시키고 나서 바로 청력이 생겨버립니다. 요거. 그러면 부도체는 제가 얘기했죠. 그 남편한테 속박당한 어머니들, 유부녀들은 마음대로 유부녀들은 함부로 이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부녀들은 오빠가 더 함부로 건너가면 안 돼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건너가지 못해. 그래서 접촉을 시킨다 하더라도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체와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의 차이는 뭡니까? 정전기 유도의 차이? 그렇죠. 접촉시켰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까지 됐죠? 접촉시켰을 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검전기 가겠습니다. 검전기. 지금 여러분들 저는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2페이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요? 네, 2페이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녹화 아직 안 끊겼죠? 네,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안 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렇게 수업 준비를 대충 해서 오진 않겠죠. 네, 검정기입니다. 얘 이름요. 검정기의 뜻이 뭐냐면 전기를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대전체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검정기입니다. 그러면 검전기에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댔어. 지금 대전체를 갖다 댄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금속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 이름은 뭐냐면 금속판이에요. 판. 금속판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다리 두 개. 그 얘가 뭐냐면 금속박이에요. 금속박. 됐죠? 자, 여기에 대놓고 수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금속박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이 금속박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가 있어. 됐나요? 자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이 자유전자들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 자유전자들이 판에서 박으로 가겠죠. 판에도 여러분들 자유전자가 있답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있어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이란 말이 뭐냐면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됐죠? 금속이란 말이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플러스가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기겁을 하겠죠? 맞죠? 기겁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로 내려갑니다. 요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마이너스끼리 반발을 해서요. 서로 밀어내겠죠.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서 이때 청력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가 다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빠들 보러 달려가야죠. 마이너스가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만 남죠. 그러니까 플러스끼리만 남으니까 여기도 청력이 생겨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청력이 생긴다. 자, 근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재밌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겠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걸 접지라고 하는데요. 요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물론 근데 손가락을 붙여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접지를 했어. 손가락을 붙였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면 손가락 안에 있는 전자가 저기 오빠가 있다 하면서 달려가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야, 너 가 이래갖고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요. 다시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더라. 놀라운 건.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근데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 플러스만 남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 당겨.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중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중성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면 금속 박은 이 상태로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봐봐. 손가락을 다시 뗐다 치자. 손가락 가세요. 손가락 갔어? 손가락 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는 중성인데 손가락 떼고 여기도 떼야 돼. 미안. 여기도 뗐다. 여기도 뗐다 치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만 남은 꼴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가 밑으로 골고루 퍼지겠죠, 맞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도 마이너스 전화, 여기도 마이너스 전화 이래서 다시 밀어내요. 자, 이해 안 된다 하시면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해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렇다는 거. 손가락에는 전자가 만들어낸 역할입니다. 전자가 둘 다 떼면 골고루 퍼지면서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이 다시 접지를 했다 칩시다. 다시 손가락을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끼리 기겁을 하죠.
쟤 누구야? 여자들끼리의 반발력은 엄청 무섭답니다. 그래서 손가락 기겁을 해서 손가락 안으로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평화로운 중성이 돼요. 얘가 완전 엉망이 됐네. 다시. 자, 좀 예쁘게 그려볼까? 검정기인데 요게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가까이 온다 라고 하면, 그렇지,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와서 금속 판은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 박은 플러스만 남다 보니까 청력이 생긴다. 요까지는 아셔야 돼. 근데 손가락을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려 한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붙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중성이 돼. 얘가 중성이 돼. 얘가 중성이 됐어. 자, 근데 손가락도 치우고 대전체도 치웠다. 대전체도 치웠다.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 골고루 퍼지면서 금속 박은 다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속 판도 마이너스, 금속 박도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기겁을 해서 손가락을 타고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떼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중성이 된다는 거. 사실 손가락이 붙은 순간부터 다시 중성이 됩니다. 물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해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서술형 3번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온갖 심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검정기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봐봐요.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 아까는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 얘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 그러면 원래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가 금속 판에 있는 마이너스가 기겁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가 돼. 그러면 손가락을 다시 붙였다 치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보고 기겁한 전자가 요 손가락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뭐가 돼? 중성이 돼. 요렇게 돼. 자, 근데 손가락도 치우고 대전체도 치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가 골고루 퍼지겠죠. 그러면 다시 금속박이 퍼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손가락을 접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렇지.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여기로 다시 들어와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쿨롱의 법칙인데요. 지금 28분이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기 지금 그림이 지금 검은색 배경이 되면서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림을 지금부터 그릴게요.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쿨롱이라고 한 사람이 실험한 내용입니다. 쿨롱이라고 한 사람이 실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습지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볼까요? 네, 플러스와 플러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끼리 거리 R만큼 띄워놓고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해봤지. 그랬더니 얼마였냐면 F였어. 그만큼의 힘이 F였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를 이번에는 2R만큼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했지. 그랬더니 요거끼리 작용하는 힘이 4분의 F더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플러스를 3R만큼 떨어뜨린 곳에서 실험했더니 실험 결과 9분의 F. 얘네들끼리 작용하는 힘이 9분의 F더라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F라고 하는 것은 즉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일단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작아지는 거 맞잖아. 근데 그거에 뭐에 비례하고 있어? 제곱에 비례하고 있어요. 제곱. 아,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구나 라는 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구나. 자, 이게 실험 1번. 그 다음에 실험 2번. 자, 플러스를 R만큼 떨궈 놓고 실험을 했더니 작용하는 힘이 F였다고 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2개짜리랑 플러스 하나짜리를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고 얘 힘은 얼마니까 측정했더니 EF였다? 그러면 플러스 3개를 갖다 놓고 플러스 2개를 갖다 놓고 얘네들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고 실험했더니 6F였다? 그럼 봐봐. 2개 전하량이 얼마야? 1, 1. 얘는 2, 1. 얘는 3, 2. 그래서 얘 전하량을 Q1, 얘 전하량을 Q2라고 했을 때 이 F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2개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구나를 알아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해보세요. 종합하면 어떻게 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구나.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쿨롱의 법칙. 그래서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낸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인 이유는 뭐예요? 예, 이 쿨롱이 전하에 대한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 준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게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는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요의 앞에 적당한 상수를 붙이면 는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인데요. 외우면 미친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를 무슨 역이라고 할래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전기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전하량 사이에 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은요. 크기도 알아냈지만 전기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알아냈지만 전기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크기 말고 방향도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는 어떤 힘? 밀어내는 힘, 청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어떤 힘? 밀어내는 힘, 청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힘? 끌어당기는 힘, 인력. 맞죠? 요것도 쿨롱의 법칙입니다. 됐죠? 네, 요것도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네, 그래서 쿨롱의 법칙 3입니다. 요게 쿨롱의 법칙 세 번째 이야기고요. 그래서 플러스끼리 놓았더니 청력이 있더라.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놓았더니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더라. 요 정도. 그 다음에 K는 F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전기력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 주제인데 요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뭐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는 여러분들 항상 물리 문제에서는요. 요렇게 주고 싶을 때는 전하가 고정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박아놨대. 앞정처럼. 앞정에다 뭔가를 박아놓은 거야. 요 전하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새로 낀가 넣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1단원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단원 내용 모르면 못 풀어요? 네, 못 풀어요. 그럼 봐봐.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는 건 뭐? 청력. 맞지? 얘와 얘 사이는 청력이 작용해.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작용하잖아. 힘이. 맞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도 작용의 힘이 인력이죠. 그럼 봐봐. 자, 여기에 작용하는 청력을 FA라 해봅시다.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을 FB라고 해봅시다. FA가 크나요? FB가 크나요? FA가 커요. 왜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 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거리보다 훨씬 멀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하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한다며. 근데 두 전하의 크기의 곱은 아무리 봐도 둘 다 1이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즉 거리가 멀수록 더 작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그러면 요 힘이 강하겠구나. 그래서 이 전하는 어느 쪽으로 밀려난다? 왼쪽으로 밀려난다. 그럼 봐봐. 얘는 힘을 받았어. 힘. 그래서 얘를 알자 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힘이 발생하면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A. 가속도. 가속도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속도가 생기죠.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겨요. 맞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게 되는 원인은 즉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원인은 가속도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물체가 속도에 변하게 되는 원인 즉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원인은 힘 때문이에요. 힘. 그게 가속도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가속도가 증가하겠네. 됐죠? 요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얘는 사실 1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 요까지 내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건데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얘도 고정돼 있다 치고 어디에 고정돼 있다 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제 엉뚱한 건데 약간 엉뚱한 건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 얘에 좀 집중해 봅시다. 원래 얘와 얘 그러니까 B가 들어오기 전에 A와 C는 무슨力이 작용하죠? 청력이요. 맞죠? A와 C는 얘가 들어오기 전엔 청력이 작용했어. 근데 A와 C에 정확히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를 2R이라면 요 사이 거리를 R이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중앙에 B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물어볼 수 있어. C는 B가 생기기 전보다 힘 몇 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다. 그럼 봐봐. 요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면 2R이니까 맞지? 그러면 원래 여기 C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였냐면 4R 제곱분의 얘 제곱분의 Q1 Q2였어. 근데 얘는 그냥 1이라 치고 이거였어. 요 정도 크기였어. 근데 B가 들어오고 나서면 C는 무슨 힘이 생깁니까? 그렇죠. 요 힘이 생기죠. 요 힘. 맞지? 그러면 요 힘을 또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R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얘들아 요게 커 당연히 요게 크지. 그러면 문제 요렇게 물어봅니다. 몇 배? 요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몇 배? 얘가 얘보다 4배 크죠. 그럼 봐봐. 요 힘을 FA라 해봅시다. FA. 그러면 요 힘은 얼마라고? 4FA. 맞아요? 그러면 C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 일단 C는 요쪽으로 끌려가. 근데 여기로 자 봐봐. 오른쪽으로 FA가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왼쪽으로 4FA가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갈래? 왼쪽으로 가는데 4FA만큼 가니? 아니지. 3FA만큼. 요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죠? 요거까지는 근데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안 물어볼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4번인데 접촉시켰다면? 요거는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그냥 해보자고. 플러스 3개짜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고정시켜놨다가 땅 땅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끼리 인력을 잡아당기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붙어요. 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하나의 덩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이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봐봐.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얘는 그냥 중성이 되잖아. 중성이니까 어차피 없다 치면
요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가 다시 떨어져가 플러스와 플러스로. 그럼 여러분들 잘 봐. 요만큼 거리가 r이었다면 f는 r제곱분의 q1 q2 3에 비례했다면 얘는 요만큼의 거리가 r이었을 때는 f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겠죠. 힘이 줄어듭니다. 맞죠? 안 나온다 했어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알았지? 그냥 해본 거야. 그냥 미친 소리 좀 해본 거야. 알았죠? 미친 소리 좀 해봤어. 자, 이제 우리 전기력 했고요. 전기장 할 거예요. 전기장. 근데 전기장이 참 추상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네. 전기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보니까 얘는 객체입니다. 객체가 기준이야. 그러면 객체가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서 얘가 받는 힘이 얼마야? r제곱분의 q1 q2. 얘 받는 힘이 얼마야?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전기장이라고 하면 전기장은 뭐냐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짜리를 어디 위에 올려놨을 때 걔가 받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야.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라고.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올려놨을 때 그때 전기력의 방향과 그때의 크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아주 잘생긴 전화가 있었어. 플러스 Q짜리야. 플러스 Q짜리 전화가 있었어. 근데 플러스 Q짜리를 R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Q짜리와 R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1쿨롱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 어디로 움직여? 요 방향으로 움직이죠. 맞죠? 요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대충 R제곱분의 Q 그 곱하기 1이니까 곱하기를 생략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때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기장 이렇게 해버린다고. 됐죠? 요때의 크기를 전기장 해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전기장은 객체가 기준이 아니야. 얘가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걸 측정해 보려면 플러스 1쿨롱을 갖다 올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을 빠바박 뿌렸을 때 그때 받는 방향과 크기, 플러스 1쿨롱이 받는 그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전기력은 얘 하나하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플러스 1쿨롱 올려놨을 때 작용하는 힘, 그게 전기장.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 그러면 Q2가 뭐가 된 거야? 1쿨롱이 된 거야. 맞지? 1쿨롱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 그러니까 F는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만 갖다가 따오면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얘만 갖다 따오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나눠요. 그러면 뭐가 돼? 이가 되지. 맞죠? 그래서 Q2분의 F를 우리는 뭐라고 쓰기도 한다? 전기장이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전기력에서 하나 객체를 날려버려. 그러면 전기장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정의는 아니고요. 정의는 플러스 1쿨롱을 올려놓았을 때 받는 전기력과 크기를 얘기한다. 라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지금 저는 이 페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플러스 1쿨롱 중요합니다. 어떡하지? 물리를 2시간 만에 못 끝낼 것 같은데 더 빨리 해야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전기장이 뭔데? 난 도대체 전기장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기장을 눈에 보이게 해줄게. 그게 뭐냐면 전기력선이에요. 전기력선이 뭐라고요? 전기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봐봐요. 자, 비나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플러스 전화가 있어. 그러면 이 플러스 전화 주위로 1쿨롱, 플러스 1쿨롱짜리를 빠바바박 뿌려봐. 그러면 이게 뭐야? 얘가 받는 방향과 크기가 전기력이라 했잖아, 맞지? 전기장이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받고, 얘는 요렇게 받고, 힘을 요렇게 받고, 얘는 요렇게 받고, 얘는 요렇게 받죠? 그러면 요 선들을 각각 이어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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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전기력선. 플러스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형성돼요.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주변에 플러스 1쿨롱짜리를 짜라락 뿌려봐. 그러면 얘가 받는 방향과 크기가 뭐라고? 전기력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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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마이너스 쪽으로는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생기는 거구나. 알아낸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다면 전기력선 어떻게 생길까? 똑같아. 플러스 1쿨롱짜리를 빠라락 뿌려. 그럼 봐봐.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밀어내고 여기는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요 방향의 합한 방향으로 크기가 작용해집니다. 대충 요쯤. 됐죠? 그래서 얘는 대충 요 방향으로 크기를 받아요. 그래서 얘를 이어보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기력선이 형성이 됩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형성이 돼요. 다시 요런 식으로. 그럼 봐봐. 요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형성된다 했어. 됐죠? 자, 전기력선 아주 크게 그려놓은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모습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럼 볼게요. 자, 전기력선의 특징입니다. 자, 전기력선의 특징. 자, 볼게요.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 플러스 1쿨롱 올려놨을 때를 생각해 보랬어.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되거나 분리되지 않아. 즉, 뭔 소리냐면 얘를 그렸는데 요 딱으로 그리면 안 된다고. 요 딱으로 그리면 안 돼요. 두 전기력선이 교차하면 안 됩니다. 또는 끊겨서도 안 돼요. 여기 가다가 뚝 하고 끊겨버리면 안 돼. 그러면 봐봐. 지금 봐봐. 내가 요렇게 칠판 가득 전기력선을 그리는데 얘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화살표를 그려주면 전기력선 계속 나가고 있어요 뜻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전기력선을 볼 때 얘는 끊어졌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니네들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얘는 화살표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나와서 어딘가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됐나요? 네. 그 다음 요 말 중요합니다. 요 말.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중요한 말입니다. 전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세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력의 크기,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으면요. 여기에서의 전기장과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에서 누가 전기력선의 숫자가 많냐로 비교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뭔 소리냐면 봐봐.
요거 아닌데. 요거. 여기서 요 부분에 전기가 셀까요? 요 부분에 전기가 셀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다가 사각형자리를 하나 그려놓고 전기력선이 누가 더 많이 통과한지를 세면 됩니다. 얘는 하나, 두 개 통과하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통과해요. 이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수가. 전기력선 수가. 그래서 얘가 전기력이 훨씬 더 센 겁니다. 요렇게 비교한다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촘촘할수록 즉 단위 면적 안에 들어가는 전기력선 수가 많을수록 그 전기력은 더 센 거다. 그때의 전기장이 더 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됐지? 전기장의 크기가 더 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왜 다 부러지지? 자, 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찾고 싶어. 그러면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러면 요 방향이 되는 거야. 알았지? 뭐 이렇게 찾는다 정도만 알면 돼요. 요거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 전하의 종류 크기 비교 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네. 자, 마음이 조급해요. 자, 그럼 볼게.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이렇게 막 아름답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잖아, 전기력선이. 맞지? 근데 얘는 뭔가 좀 삐뚤하지. 뭔가 기울기가 갑자기 급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갑자기 급해졌어. 그러면 이건 뭔 일일까?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플러스 1쿨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연결한 선이에요. 맞죠?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을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플러스 1쿨롱 올려놨어?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플러스 1쿨롱 어디로 갈래? 그러면 봐봐. 일단 여기로 나와서 여기를 들어갔거든? 그러면 일단 뭐까지는 알겠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플러스 1쿨롱은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간다 했죠? 맞죠? 그러면 아예 치우친 곳으로 그려놓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은 접선 방향으로 여기로 가려고 해.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플러스가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 맞나요? 플러스가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 요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어.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는데 누가 더 센 걸까?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돼? 그렇지.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요쪽으로 더 기울었잖아. 그러면 어디가 더 힘이 세서 그런 걸까? 마이너스가 더 힘이 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가 더 센 겁니다. 플러스 1쿨롱. 그러면 요 방향으로 갈래요 한 거잖아. 맞지? 요 방향으로 갈래요 했는데 플러스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합성 방향 크기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전기가 세다고? 플러스 쪽이 더 전기가 세요? 잠깐만, 제가 마이너스 쪽이 더 전기 세다 했나? 이런. 자, 미안해요. 플러스 쪽이 전기가 더 세요. 그럼 플러스가 전기가 센 이유가 뭐예요? 잠깐, 제가 잘못 얘기했어. 다시. 플러스 쪽이 전기가 센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기장의 세기는 뭐라 했어요? 단위 면적 안에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라 그랬죠. 자, 얘는 지금 2개 맞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몇 개? 지금 선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좀 더 선이 많죠.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해볼게. 여기가 듬성듬성해요. 여기가 듬성듬성해요. 여기가 듬성듬성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힘이 더 약하고 여기 힘이 더 세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더 셉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저처럼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력의 세기는 자기 장의 세기는 무엇으로 비교한다? 자기 장의 세기는 촘촘한 정도로 비교한다. 밀도로 비교한다. 라는 거. 됐나요? 요거는 도대체 무슨 그림이었지? 기억이 안 나. 아, 요거였구나.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 여기에 B가 있어. 여기 A, 여기 B가 있어.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올려놨다 치자. 그럼 얘들아, 자, 요거를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었다.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양이 같고 여기 마이너스 양이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게 형성이 된 판 전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을 비교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딜까요? 전기장의 방향. 전기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를 물리치고 여기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B에서 A로 갈 거네? 큰일 나요. 자, 제가 전기장은 뭐와 관련 없다? 객체와 관련 없다. 전기장은 무조건, 그렇지, 플러스 1쿨롱을 올려놨을 때예요.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을 올려놓으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잖아.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A에서 B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전기력은 이때는 마이너스를 따져준다고. 그래서 B에서 A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세요. 됐죠? 누가 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출제했을 때 눈에 보이는 방향대로 믿지 마세요 하고, 학생이 얘기했을 때 눈에 보이는 방향대로 믿지 마세요 하고는 달라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또 당합니다. 아시겠죠? 또 당해요. 또 당해.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그냥 원래 할 말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장. 1시간은 자기장까지 하기로 해놓고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걸로 볼까요? 자,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뭐냐면, 우리 아까 전기장을 배웠거든. 전기장. 용어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전기장, 전기력, 자기장 뭐 이런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러면 자기장인데,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력이 얼마만큼 가느냐, 이게 자기장인데, 요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요걸 외웁시다. 크기, 방향, 요걸 외웁시다. 됐죠?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라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기장도 눈에 안 보여.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크기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 그러니까 사각형 그려놓고 여기에 자기력선 몇 개 지나가는가 세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은 나침반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 전기장에서는 누가? 그렇지, 플러스 1쿨로. 근데 방향은 나침반의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럼 봐봐, 나침반의 앵글은 어디를 향해 가르쳐? S를 향해 가르쳐. 맞지? 그래서 N에서 S로 가는 방향. 됐죠? N에서 S로 가는 방향.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 자, 자기력선, 자기장을 시각화했다.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다.
도중에 분리되거나 끊어지거나 다른 선과 교차될 수 없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촘촘한 정도와 같다. 요 정도는 알고 있겠죠? 이제 전기력선을 배웠으니까 자기력선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눈테러인데 또다시 아이고. 자 봅시다. 자기력선이에요. 자기력선. 그러면 자 그냥 요 정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장의 크기 누가 더 커? 그 다음에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 이 정도. 자 그럼 봐봐.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과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비교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점 주위로 사각형을 그려. 그리고 지나가는 자기력선 순을 세. 하나지.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찾아요? 전기력선과 똑같아요. 이 점에서 뭘 그어요? 접선 그어요. 접선 그으면 방향 나와요. 그래서 이 점에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접선을 그으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요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크기는 있잖아요. 절대 몇 테슬란이라고 물어보지 않아. 그러면 A와 B 중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더 큰 것은 누가 더 크니?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커요? A가 커, B가 커. B는 주변에 사각형을 그려보면 지나가는 사기력선 수가 몇 개야? 무려 7개. 맞지? 근데 얘는 하나.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고 방향은 그렇지. A에서는 요 방향, B에서는 접선 그으면 되니까 요 방향. 뭐 이렇게 간다? 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선속, 자기력 선속, 자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선속은 뭐냐면 일단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 뭔 소리예요? 요거 우리 이거 그렸잖아, 맞지? 요거 그렸잖아. 그러면 요 면적에 지나가는 우리 자기력 수를 셌죠. 선수를 셌죠. 요 면적을 지나가는 선수를 셌잖아. 이게 뭐냐면 자속이야, 자속. 그러면 자속이 누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거야. 요렇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크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 예를 들어서 2제곱미터를 지나는 자기력 선수가 3테슬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2제곱미터를 지나는 자기장이 3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자기선속을 계산하세요. 6미터 제곱 곱하기 테슬라.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요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 당 자기력 선의 수와 비례한다 라는 거. 그 다음 근데 빨간색이 안 보이겠다. 파란색도 안 보이겠다. 그냥 내가 해야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위로 자기장이 생겨요. 신기하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위로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이게 문제잖아. 맞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잘 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손가락을 감싸주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 무슨 방향? 아마 반시계? 맞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앙페르 법칙, 앙페르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쥐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했을 때 네 손가락을 움켜졌을 때 이 네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이 뭐냐면 R은 그 도선으로부터의 수직 거리, 이게 R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요렇게 자기장이 흐르고 가고 있다 쳐. 그러면
여기가 자기장이 더 세? A점이 자기장이 더 세? B점이 자기장이 더 세? 당연히 A점.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자기장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거리에 반비례하다는 거. 다시 직선 도선은 거리에 반비례, 전류에 비례. 그럼 봐봐. 원형 도선이야. 원형 도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직선이네. 미안. 자, 원형. 원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의 합이에요. 얘와 그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얘랑 그다음에 요렇게 되죠? 얘랑 뭐 요렇게 감싸줘도 상관없고 얘랑 합. 그게 원형 도선인데 얘들아, 원형 도선 이렇게 풀지 말고 얘들아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내 손가락을 전류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하거나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 좀 바꿔보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줬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또는 이거에 합하셔도 돼요. 얘를 전류라고 하고 얘를 이제 했을 때 얘를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 내 손가락이 전류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 잠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왜 안 했지?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왼손으로 하면 방향 죄다 거꾸로 돼서 다 틀려. 알지? 오른손으로 해야 돼. 우리 왼손 쓸 일 없어요. 오른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왜 왼손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왼손을 쓰게 돼. 근데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왼손으로 까딱까딱 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왼손으로 방향 다 죄다 거꾸로 찾아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연필을 당장 놓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알았죠? 연필 놓으라 했어. 그래야 오른손 움직이지. 왼손잡이 개꿀. 자, 그럼 볼게. 나는 근데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서는 어떻게 형성돼요? 그렇죠? 지면을 뚫고 나온다, 맞죠?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러다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동그라미 위에 점 찍어. 알았지?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이게 지면으로부터 나와요. 얘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화살표. 화살. 촉 없는 화살이야? 뒷꽁무니가 없어야 돼. 뒷꽁무니 있으면 안 돼. 그럼 봐봐. 그 화살이 이렇게 관역을 맞출 때 관역 앞에서 화살을 보면 이 점밖에 안 보이겠지. 맞죠? 자, 점밖에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화살 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보이겠지. 맞죠? 요거.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보이잖아요. 닥칠했어요. 자,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사람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나와요, 들어가요. 점이 나와요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는 뭐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건데 얘를 우리가 2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차원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3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지면을 뚫고 나온 거. 수능장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까? 이렇게 그림 그려줘요. 지면을 뚫고 나온다는 설명과 함께 점으로 표시해줍니다. 참 친절한 수능. 그럼 봐봐. 자, 얘의 크기 비교. 원형 도선에서 얘가 자기장이 더 세게, 얘가 자기장이 더 세게, 얘가 자기장이 더 세게 뭐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방향 찾으세요라는 표현을 써. 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비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반비례. 됐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의 반비례. 그럼 봐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얘는 요만큼이지? 요만큼? 맞지? 그러면 B가 그냥 여러분들 같다 합시다. 요만큼 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같으면 사실 요까지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안 할게요. ABC 크기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ABC 크기 비교는 안 할게요. 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래.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봐봐. A가 받는 자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전류일 때 요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방향이 돼야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사실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얘는
내 손가락 전류일 때 엄지손가락 가리킨 방향. 엄지손가락 어디로 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방향. 그러면 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나침반 N극 요쪽 가리킬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의 방향 이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 그러면 어디로? 다시 여기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빨리 나가자. 자,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까지 하면 참 많이 남았네. 자, 솔레노이드. 빨리 갑시다. 참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그럼 봐봐. 솔레노이드의 정의가 뭐냐면 원형 도선을 촘촘히 감아놓은 모양을 이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뭔 짓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전류의 방향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내 손가락의 방향. 원형 도선과 아까랑 똑같아요. 내 손가락을 전류로 잡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근데 얘들아 우리가 자기력 선을 그릴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자석이 이렇게 있다 칠게. 그러면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야 돼. 알았죠? S에서 N으로 가야 자기장이 되는 거야. 자석 안에서는. 자석 밖에서는 N에서 S. 그래야 안 끊어지고 이렇게 원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밝아. 너무 밝아. 조금만 끌게요. 자, 조금만 끄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손가락을 전류로 했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S에서 N.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솔레노이드에서 뭐라고?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야.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뭐라고? N극의 방향이야. 잘 기억하세요. 네, 솔레노이드는 그렇다라는 거. 그럼 봐봐. 연습 좀 해볼까? 자, 요건데요. 일단 얘는 왜 K3가 있지? 자, 좀 키겠습니다. 다시. 자, 그럼 볼게. 자, 얘는 크기 계산하세요 하면 NI로 크기를 계산합니다. 얘 크기 계산하라고 하면 뭐로 계산한다고? NI. 왜 NI로 계산하냐면 자, 이 N은 1m당 감은 횟수. 그러면 1m당 감은 횟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봐봐. 솔레노이드 길이가 예를 들어 100m야. 근데 감은 횟수는 200번이야. 근데 봐봐. 솔레노이드 길이는 1000m. 미안. 솔레노이드 감은 횟수가 500번인데 1000m야. 얘는. 그러면 누가 더 자기장이 커요? 당연히 얘가 더 자기장이 크겠죠. 그래서 감은 횟수가 아니라 1m당 감은 횟수를 세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리 감은 횟수가 많아도 길이가 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m당 감은 횟수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엄지가 자기장, 내 손가락 전류. 그래서 내 손가락을 전류를 잡았을 때 그때 자기장의 방향. 근데 저는 이 내 손가락 전류를 잡는 게 참 힘들더라고. 내 손가락 전류를 잡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니? 좀 연습 좀 해볼게요. 봐봐. 전류가 지금 요렇게 가고 있어. 맞지? 그러면 내 손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 손가락을 요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N극. 조심해야 돼. 오른쪽이 N극이야? 왼쪽은 S.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단다.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더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1m당 감은 횟수가 늘어나도 전류의 크기가 늘어나도 맞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1m당 감은 횟수를 증가시킨다. 요까지 이해되지? 근데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어도 돼요. 그래도 이 자기장이 증가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아까 여기서 그러면
솔레노이드 감은 횟수랑 전류의 크기가 똑같다면 누가 더 센 자기장이 흐르겠어요? 얘죠, 얘. 여기 안에 연찰 막대, 금속 넣은 거야. 됐지?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 넣었기 때문에 얘가 더 자기장의 크기 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가 있지만 안 해야겠네요. 자, 요까지.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주제 2까지 끝났고요. 주제 2까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